안녕하세요. 상관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 마지막으로 재량 면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량 면책에 대한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교과서에 나온 판례 위주로 한번 쭉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조항 564조 2항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그동안 10개라 그랬죠. 형사처벌을 받는 면책 불허가 사유 10가지가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증례행위, 관제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죄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 1년 전에 자기 자신이 신용상황, 지급불능 상황을 속이고 재산을 취득하는 신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허위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마지막 5번째가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위. 요거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고 10가지가 있으나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그때 한번 사유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자 이의가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관제인에 하는 은닉재산 환가를 해서 배당을 했는지 여부,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만족을 주었는지죠. 만족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 5가지 있다 그랬죠.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증례행위, 그 다음에 구인불응. 이런 사유, 형사처분이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좀 중하죠. 그러니까 재량 면책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때 환가 배당 여부가 또 관건이죠. 자, 먼저 해외 경중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압류한 유채공산이 199만원 소액입니다. 이거는 좀 재량 면책 사유가 높죠. 보험 변경된 금액이 소액입니다. 뭐 한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 목록에 누락한 폐물이 300만원으로 소액입니다. 소득이 150만원임에도 신청서에 40만원을 기재했지만 150만원도 거의 최저생계비 범위죠. 그 다음에 모친 명의로 7천만원 임차보증금을 이제 해놨는데 채무자의 돈이 2,400만원입니다. 그 2,400만원도 뭐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1급지, 2급지에서는 집행, 압류 금지 재산이죠. 자, 1급지는 서울입니다. 5천만원 보증금. 2급지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플러스 김세화용입니다. 김포, 세종, 화성, 용인. 4군데입니다. 김세화용. 3급지는 광역시 플러스 파평, 광안리입니다. 파주, 평택, 경기도 광주, 안산, 이천입니다. 예전부터 여주, 이천 해죠. 같은 여주, 이천이라도 이천하고 여주는 틀려요. 그쵸? 이천하고 여주는. 여주는 이제 찾아봐야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면 2급지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면 4급지입니다. 마지막 거기는 2,300입니다. 3급지는 4,300이에요. 벌써 더블 차이 나죠? 마지막 4급지는 2,000입니다. 기타 시군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차이가 있죠.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 고소 사실을 신청서에 누락하였으나 11년 전의 일이고 합의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재 안 했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내리긴 그렇죠. 허위 진술이라고. 월소득이 3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기재됐어요. 원래 300인데 200만원 기재하였으나 채무가 116억이에요. 이걸 300을 기재해도 제대로 변제가 불가능하죠. 재량 면책 사유죠. 누락한 부동산 지분이 종중선산으로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소액이죠. 그 다음에 채무의 발생 원인과 증가 경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채무자가 타인의 보증 채무를 부담했는지, 그 다음에 차용 명의만 빌려준 건지, 본인들이 직접 뭐 낭비라든가 사업을 해서 말아먹은 게 아니죠. 다른 사람 도와주려다가
그 사람이 망하는 바람에 자기가 채무가 증가한 경우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린 주식 투자가 아니라 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투자하다가 실패한 경우는 시세 차익은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 매매를 위주로 했다가 망하면은 이거는 사행행위가 될 수도 있죠. 거의 도박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인이 퇴직 후 지인이 소개로 생활을 위해서 투자하다가 실패했다. 구분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재량면책 사유입니다. 타인의 채무 부족으로 파탄이 일어났는데 주채무자가 이미 면책을 받았어요. 주채무자는 면책받았으니까 이 보증인, 연대보증인도 면책을 해주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뭔가 좀 가벼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는 재량면책을 해준다는 얘기죠. 배우자의 사업자금 조달에 의한 금원 차용으로 파탄이 일었으나 이미 이제 이혼한 경우 같이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크게 본인만 망해놓고 배우자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만한 무슨 재산을 짜고 놓은 게 없는 경우죠. 이미 갈라섰으니까. 그 다음에 변제 노력의 정도도 고려한답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항고한 후 채무자의 압류된 급여가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일부 배당되었고 채무자도 채권자들에게 권리 신고하라고 통지한 경우 채권자들이 일부 좀 가져갔던 얘기죠. 채무자와 가족들의 생활 정도, 채무자가 고령, 건강, 신체적 장애, 자녀 양육 등 소득이 있어도 변제가 어려운 점, 오래전에 발생한 채무로 상당히간 경제활동을 제약을 받아왔다면은 재량면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 경제범죄로 실형 복역 후 갱생 의지를 보이며 파산면책 신청한 사례나 이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형 상고받고 아니 매국환관리법 위반으로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는 빨리 면책을 받고 뭔가 좀 의욕적으로 하실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빨리 재량면책을 해서 특별히 재산이 은닉하는 게 없다면은 어차피 그 불법행위는 비면책이니까 그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면책 불허를 한 다음에 면책을 허가한 다음에 갱생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게 사회에서도 유리하겠죠. 채권자 측의 사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선산지분을 누락하였으나 채권자가 오래전에 위 지분의 가압류를 집행한 사안. 결국은 채권자도 이미 이걸 알고 있었고 가압류만 해놓고는 안 되죠. 본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경매를 놓을 수 있었는데 귀찮거나 돈이 안 되거나 본인 비용 들어가니까 안 한 거죠.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채권자들이 채권 권리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유무, 채권자의 이의에 의해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량면책 판단이 좀 더 엄격해지죠. 채권자들의 손실보전 여부, 누락부동산이 임의 경매되어 배당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사행이 취소해서 원고 승소 후 경매 처분된 경우, 채무자가 자동차를 손녀에게 증여했으나 자녀가 차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일부 남아 변제한 경우, 그다음 면책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불이익 정도도 고려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로 야기한 교통사고 채권, 비면책 채권으로 채권자는 권리행사 가능하나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불이익이 워낙 크므로 이런 경우에 재량면책을 해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행위에 채무자의 관여 정도, 배우자가 재산 은닉 행위를 주도하고 배우자가 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상속 분할 지분을 포기한 행위 시 미성년자로서 모친이 주도했을 때, 채무자한테는 큰 과실이 없죠. 다음에 파산 선고 시점부터 아주 오래된 불허가 행위, 10년이 넘은 불허가 행위, 이런 거는 다 재량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량면책 564조 2항에서 법원에서 재량면책을 해줄 때 고려하는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채권자의 이의 여부, 관제인의 은닉재산 배당 한가 여부,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행위 경중을 고려하고요. 채무의 발생 원인과 증가 경위도 고려하고요. 변제 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이 경제, 생활 상황, 생활 정도, 그 다음에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 채권자 측의 사정,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유무, 채권자들의 손실 전부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량면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